LTTV의 구자범 이사입니다.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여러 사장님들이 이거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내가 전파법을 위반했다고 왜 하는 그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전자제품을 이렇게 제조하고 수입하고 판매를 하는데 나는 이거 왜 갑자기 공무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 벌칙이 어떻게 된다, 가태료가 어떻게 된다, 이거 행정처분을 이렇게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이 전파법 58조 2항에 보면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자제품에 대한 제조 또는 판매,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 인정, 등록, 그리고 잠정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적합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조나 수입 판매자 등이 제품 판매 전에 적합성 평가 기준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시험, 등록, 인정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합 인정과 적합 등록, 잠정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적합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무선을 쓰는 무전기, 그 다음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제품들이 모두가 다 적합 인정 대상 기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적합 등록은 무엇이냐면은 의도적으로 전파를 사용을 하지 않지만은 전자제품 내부에서 그 제품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9kHz 이상의 발진을 하는 소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전자제품이나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장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합 등록 대상 기기가 되어지고요. 전파법을 위반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벌칙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전파 살아가면서 형법, 민법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벌칙에는 전파법에도 벌칙이 있는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건 모르고 다른 데서 파란 거 제조자나 수입자가 파는 것은 난 판매만 했다, 그렇다라고 해서 벌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묻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적합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파 적합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적합성 표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를 하거나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을 받은 것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판매 중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강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는 취소가 되겠습니다. 가태료를 물리게 되는데 적합 등록을 받았는데 그 내용들을 회사 내에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태료를 묻게 되고요. 다음에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라벨을 부착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할 경우, 우리가 가태료는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위반 행위를 보자고 하면은 적합 등록 후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라벨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잠정 인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무원이 검사나 현장 출입을
이거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기자재 자료를 이거 요출을 요구를 했을 때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런 모든 경우가 다 과태료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적합성 이거 평가 표시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이거 표시를 할 때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기자재 명칭, 모델명, 제조 시기, 제조 시기는 제품 판매하는 그 제조 출하되어지는 그 시점의 날짜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 및 제조 국가인데 인정을 받을 때나 등록을 할 때 한국이나 미국 뭐 복합적으로 이거 제조국을 정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 라벨을 이렇게 부착을 할 때는 실제 만든 나라, 뭐 한국에서 제조를 했다 하면은 한국, 중국이면 중국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고요. 식별 표시를 이게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식별 표시에는 R-C- 뭐 ABC 그리고 숫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R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성 평가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문구 같은 경우에는 C 같은 경우는 적합 인정, R 같은 경우 적합 등록, I 같은 경우는 잠정 인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청자 이거 정보 식별이라고 하고 있는 정보 식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이거 제조자 신청자가 마다 코드가 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회사별로. 그래서 각 ABC라고 하는 식별 코드를 정보 식별 코드를 획득을 했으면은 그 코드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정보 식별 코드를 부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모델명 등을 이렇게 기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시험소에서 이거 시험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거 적합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서류가 없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합 인정인 경우에는 전파연구원 쪽에 인정 자료를 제출을 하지만은 적합 등록인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를 보관을 하지 않을 때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행정 처분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적합 등록을 받은 사람들은 사용자 설명서, 시험 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그리고 적합 등록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 거기에는 적합 등록 신청서,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대리인 지정서, 그리고 변경 신청을 하게 되어지면은 파생 모델에 관련되어져 있는 관련 서류, 그리고 이거 해로도 등을 이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 이거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변경 신고에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거 적합성 평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이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냐. 적합성 평가 기준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사항은 회로가 변경이 되어진다거나 PCB가 바뀌어진다거나 뭐 구성품의 대치, 추가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적합성 평가 기준과 관련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 파생 모델, 단순하게 판매 목적으로 파생 모델이 발생하는 경우나 제조자, 제조국가 등이 바뀌어지고 또는 상호나 성명, 주소 등이 변경되어지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 기준과 관련이 없는 변경으로 단순 변경으로 처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